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학윤입니다. 네, 한양대병원의 산부인과 배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은무 교수님이 독일에 가기 네, 독일 네, 화케를 갔습니다. 아마 네, 비행기 타고 있을 겁니다. 네, 계신 관계로 오늘은 이제 한해서울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님하고 둘이서 네,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응급수술 좀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해서 양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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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마 5월 5일이어서 아마 저희가 네. 방송을 못 해가지고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 스튜디오가 많이 바뀐 것 또 같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또 여기에, 볼 네.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그런지 비욘디도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약간 지금은 맞아요. 정말 뭐, 스튜디오 같아요. 네, 완전히. 더, 네, 느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저희가 느끼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비욘디 방송이 잘 되는 거는, 비욘디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라고 해야 되죠? 시청자분의, 네, 구독자 여러분 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막 정신없이 오가지고 저는 제 병원 가운인데 그러네요. 네, 병원 가운에 있다가 네. 그대로 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막히기도 저는 하고 1시간 네. 전에 출발했는데 네. 저도 5분 전에 네. 사실 이제 회진은 안 돌 수가 없어서 조금 내일 휴일이고 해서 내일은 가긴 갈 건데 또 아침 일찍 못 가가지고 수술 환자들 설명하고 뭐 또 조금 그 연휴 동안에 당직 쓰면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그렇죠. 그 응급실로 환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몇 명 있다 보니 이제 그분들 플랜들도 설명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틀 당직 썼더니 이해합니다. 네. 네. 피곤해 아무튼, 보여요. 네. 네. 피곤. 그래서 피곤한데 어쨌든 환자분들 설명 다 못 해주고 온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찝찝해요. 그래도 나중에 또 다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라고. 그래서 뭐 오늘 주제는 저희가 원래는 슬기로울 산부인과 로봇 수술 적응증 저희가 아마 이제 배재만 교수님하고 이현무 교수님하고 계속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정리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이제 오전 외래 오전에 로봇 수술 하나 했어요. 하고 오후 외래 네. 보시고 네. 저는 오늘 이제 종일 수술한 날이었는데 어쨌든 뭐 교수님께서도 로봇 수술 하시고 저도 로봇 수술을 하고 왔는데 요즘에는 로봇 수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로봇 수술 자체가 비용이 있다 보니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 무슨 뭐 돈느냐 비용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가 그런 비용이 나온다고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하고 어쨌든 돈과 관계는 얘기를 하는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물어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조금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알고 로봇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조금 그런 얘기가 좀 편해져서 이전보다는 훨씬 좀 편해지긴 네, 했는데 네. 그래도 네, 그러죠.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로봇 수술은 도움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로봇 수술이 이제 크게 우리가 XI 시스템 이용한 이제 다공 여러 개 구멍을 뚫고 하는 시스템과 SP 로봇을 이용한 이제 단위공 로봇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적응증은 뭐 큰 차이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위공보다는 다공이 조금 수술의 적응증이 조금 더 편하게 넓게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자궁 근종이 많아서 자궁이 크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항상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 이제 수술 방법 산부인과에서는 개복 방법과 복강경 로봇이 있다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최근에는 다빈치 SP 시스템이 이제
많은 병원에서 도입이 되고 최근에는 SP 시스템이 이제 대학병원 말고도 2차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하나요? 뭐 종합병원도 네네. 있고, 또 네. 대학병원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대학병원이 아닌 2차 병원에서도 SP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실내로는 우리나라에서 SP 로봇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2차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학병원이 아니고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 산부인과 수술에서는 어떤 경우에 SP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와 비교 또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재만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저희 다 개복 수술 거의 네. 한 90%가 개복 수술이었고 자궁 절제술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최소 침수술 중에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최소 침수술 중에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이 있는데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거의 개복 수술이었고 거기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침습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찬반이 많았던 그렇죠. 왜 이걸 뭐 개복 수술로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데 그걸 뭐 흉터 좀 줄이겠다고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배 안은 엉망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지금은 아예 그런 논란 자체가 없죠.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개복 수술보다야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더 편한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고 개복 수술을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했는데 그 뒤쪽에 자궁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자궁 내막증이나 뒤가 완전히 요관, 장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는 경우는 앞쪽에 배를 열어도 뒤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소 침습 수술, 복강경이나 로봇, 특히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잘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개복은 못 하는데 로봇을 할 수 있는 수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배를 다 열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개복 수술이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기는 하죠.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완전 응급 아니지만 응급 환자 수술이 그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난소에 자궁 내막종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일부 세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물일 자체가. 그렇죠. 내용물이 조금 새서 네. 이제 뭐 혈복강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내용물 때문에 복막을 자극시키는 복막염이 와서 되게 많이 아파요. 응급실로 와서 이제 수술을 한 경우인데 이제 배재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궁 내막증 반은 심했거든요. 자궁이랑 양쪽 난소, 그다음 직장, 그다음 구불 결장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확실히 로봇 수술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저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개복할 때는 손의 감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강경은 팁 끝의 감각. 근데 이제는 그 로봇을 하면 이게 보이니까 이 자궁하고 이 장에 붙은 경계가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하면 그 경계를 잘 따라가서 박리를 해서 하니까 야 오늘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잘 보이니까 장의 손상이 거의 없이 깨끗이 박리가 되는구나. 이게 복강경과 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또 요관도 잘 보이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비용을 떠나서 의사가 의료적인 거, 이제 수술적인 것만 고려한다면 로봇의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개복만 봤을 때는 개복이 좋은 거는 뭐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흉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회복하는 것도 그렇죠. 회복도 그렇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난소암 같은 경우도 사실 수술을 하고 보통 한 2주에서 3주 안에는 항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항암 치료가 늦어지면 사실 생존율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암 수술에서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복을 해야 되고 네. 아주 초기인 경우, 1기인 경우는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가끔 들어가서 초기인 경우 난소암 수술하고 1기라도 이제 1기 말 정도는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배재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암을 빨리 해서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수술은 정말 옛날에 이제 저희도 전공의 때 보면 교수님들이 배를 시원하게 열어가지고 수술은 시원하게 해야지 하면서 네. 배를 크게 열고 그럼 이제 뭐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뭐 잘 보이고 막 만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정말 시원하게 나온다. 예전엔 저희가 열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공의가 열고 전공의가 열고 그거 뭐, 교수님들 들어오시면 이거 조금 열면 싫어하시고 네. 더 열어야지 네. 뭐 하고 또 닫는 것도 저희가 전공의들이 닫으니까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떻게 쪽 크게 열면 싫어하고 네. 최소치는 요즘 뭐 열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희가 열고 닫고 네. 하지만 최소한 조금 열고 하는 그러려고 네. 노력하는 건 참 어쨌든 이 트렌드 흐름도 의학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이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개복에서 최소 침수술을 많이 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로봇 수술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V노치라고 해서 V노치를 네. 한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질식 접근 수술 뭐 질식 유도 수술? 질식 접근 수술. 그러니까 질을 통해서 구멍을 질 쪽으로 넣어가지고 배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을 통해서 질 쪽으로 들어가는. 좀 이런 수술도 이제 막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도 아직 이제 하고 있는 시작 단계. 결론은 최소 침습 수술이 트렌드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딴소리를 시작해가지고 뭐 대충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수술 방법별로 개복 수술은 뭐 직접 눈으로 보고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손 떨림도 전달이 되고 해서 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으로 하는 거고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2차원 영상으로 복강경 카메라로 하지만 원근감이나 뭐 제한적인 확대가 있어서 다빈치 로봇 수술의 3차원 영상이라든지 원근감 확대 비율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관절 직선 기구,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은 손목이 있는 기구. 복강경 수술은 긴 막대기로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빈치 로봇 수술은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손목을 하나 더 쓰니까 아무래도 그 봉합 수술할 때, 봉합을 할 때 이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넣어서 이게 요 방향이 안 되면 잘 안 꼬매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꼬맬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자르는 방향을 그 방향에 꼬맬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그 자르는 방향을 넣게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빈치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호두만님께서 복강경 수술이랑 로봇 수술이 많이 다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요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 글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수술하시는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 환자분들 설명할 때 그런 톤들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그런가요?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게 일단 확대 비율 다르고 봉합이 많은 수술에서 굉장히 로봇이 장점이 많이 있고 봉합이 많은 수술이 이제 자궁 근종 수술이 조금 대표적이죠. 근종 수술 근종 수술일 때 그다음에 출혈량도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혈관들이 잘 보이니까. 그렇죠. 혈관들이 잘 보이니까 그냥 확 그냥 혈관 안 잡고 제거하던 거를 혈관을 지혈을 하고 제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피가 덜 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피도 좀 덜 나고 시간도 빨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논문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의 큰 차이가 뭐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복강경 수술을 하고 제가 로봇 수술할 때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환자분 회복도 그렇고 시간
뭐 출혈량 그리고 환자 음. 회복 속도 음. 저는 주관적인 거지만 물론 이거를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데이터가 이제 그쵸. 로봇이 더 낫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음, 앞으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세가 될 거라는 거에는 네. 뭐 대부분의 수술하는 서전들은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게 네. 몇 년 뒤가 대세가 될지는 조금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라는 데는 뭐 거의 모든 분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배재만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복강경화 로봇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을 그렇죠. 네, 없는데 이 로봇은 어쨌든 이제 손떨림이 보정이 되고 그러한 기능들 이제 그다음 스케일링 기능이 있으니까 미세한 수술하고 이제 크게 수술한 것은 조절할 수가 있고 집도인 저희가 로봇 카메라와 로봇팔 3개, SP 기준으로 모든 기구를 작동하니까 좀 안전하다고 저는 이제 우리 복강경이나 뭐 개복은 이제 보조자 역할이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1 보조자, 2 보조자 있겠지만 로봇은 상대적으로 보조자 역할이 이제 기구를 닦아주고 바꿔주고 하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 대부분이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의정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의사들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 수술이 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지던트 할 때 개복 수술은 4명 들어갔었고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4명 4명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네, 복강경 수술도 3명은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근데 그렇죠. 로봇 수술은 뭐 3명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되게 거의 그냥 둘이서 2명이서 네네 하는 둘이서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 개복 수술은 진짜 4명 들어가는데 특히 인턴이 쓰는 자리는 교수님 옆에 쓰잖아요. 아 그렇죠. 교수님 옆에 쓰면 좁다고 이렇게 비켜. 그리고 이제 뭐 졸 수도 있잖아요. 졸 수도 있고. 졸다 보면 네. 존다고 아까고. 네 그러네요. 되게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환자분 이렇게 누워 계시면 교수님 있으면 교수님 맞은편에 1보조자, 그러니까 1보조자 4년차 옆에 치프가 예. 보통 쓰고 그 그 집 옆에 뭐 1년차, 1년차나 뭐 1년차 2년차. 같은 저희도 1년차가 네. 섰고요. 거기 맞으면 교수님 바로 네. 옆에 인턴. 네. 막 인턴은 이제 제일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치거나 때리거나 네, 기구들 가지고 손등 같은 거 때리고 네, 그죠? 욕 먹고 하는 그- 일인 게 뭐 인턴 일이었죠. 네, 참 옛날 네. 생각나니까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요즘에는 좀 뭐 로봇 수술은 아예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죠. 환자가 놓인 이 로봇 기계와 저희는 약간 1m, 1, 2m 떨어진 콘솔에서 하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들은 수술 필드에 안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러네요. 인턴들은 참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좋아졌다. 또 근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라떼는 앞으로 많이 한 하네요. 20년 지금 저희가 레지던트 한 게 한 20년 네, 된 거니까 20년 뒤면 20년 뒤면 이거 지금 상황이랑도 완전히 달라져서 모든 수술을 다 로봇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조금 네. 네 하고 갈까요? 전진혜님께서 자궁근종 수술을 하고 묶는 실, 이제 봉합한 실, 봉합하는 네, 아이고 실이 있는데 언제 녹나요? 4월 30일이면 이제 한 달 조금 되신 것 같은데 로봇 근종 제거 수술 하셨는데 아직도 앉을 때는 배가 묵직하고 찌릿하고 아픈데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봉합 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실하고 같은데 관계 있는 증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실은 언제부터 언제 실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실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실이 녹는지 사실 저희가 초음파로 보기는 하는데 보통은 한 이게 밖에 3, 4주 때 녹는 네, 실도 있고 2, 3주면 녹는다고 네, 얘기를 네, 드리는데 네. 어떤 실제로, 거는 네. 6개월 가는 것 꽤 더 가는 것 같아요. 제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저희가 말하는 그 요즘에 말하는 바보 수초를 네, 그거 한글로 조금 뭐라고 하죠? 우리말이 있나요? 돌기? 돌기가 있는 실이 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꼬매면 뒤로 후진을 못하는. 후진을 못하는 네, 실이 그래서 있는데 되게 저희는 네. 산부인과 인용에서 약간의 혁신이죠. 네, 그쵸? 많이 쓰고 네. 있죠. 네. 근데 그 실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 가면 한 6개월
몇 개월 그게 가는 가는 것 것도 같아요.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빨리 노는 바이크리 제재는 또 네. 3, 4주? 3-4주면 네, 놓고 식는 것도 예. 있고. 2-3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바브드 스처가 그러니까 근데 예. 실밥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건 조금 드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니실 근종에는 것 같은데 아마 배가 아프고 이런 거는 아직 수술하고 나서 아직 한 달이면 한 달 정도면 조금 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 원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예. 더 기다리시면 좋아질 것 같다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전진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네요. 로봇 수술이 부인과와 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말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시비가 없으면 힘든 수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비가 없으면 부담이 많이 되는 수술인데 많이 하고 있죠. 뭐 제가 병원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로봇 수술 센터장님 센터장을 맡고 네. 있어서 네, 센터에서 다른 저희 과 것만 신경 쓰면 다른 과들까지 다 많이 하는 걸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제가 최근에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과는 우리나라는 산부인과가 맞고요.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과가 외과입니다. 외과. 외과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담낭 절제술, 담낭 절제술도 하고 대장 수술도 많이 하고요. 요즘은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유방 수술도 많이 하고 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과라고 하면 외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비뇨의학과 많습니다.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죠. 그 로봇이 더 좋다는 근거가 있는 수술 몇 안 되는 근거가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하는 경우가 복강경이나 개복하는 경우보다 더 결과가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비인후과. 요즘 흉부외과에서도 로봇을 네. 하는 과들이 있죠. 저희도 안 하는 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과는 거의 다 하는데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과들이 이제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가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수술하는 과들 대부분 수술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과 빼놓고는 다 알고. 안과. 네. 안과는 이제 뭐 저기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뭐 필요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안과는 네네. 뭐 너무 작은 적이라서 네네. 모르죠. 나중에 또 그렇죠. 네네. 신경외과도 지금은 신경외과도 그렇네요.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없네요. 정형외과도 지금은 거의 네, 저희가 말하는 로봇 수술은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다빈치 시스템이 아닌 그 로컬 광고하는 거 보면 이제 로봇 수술 관절기 약간 마른 로봇인데 로봇이라긴 그런 그런 물론 뭐 다빈치 로봇도 보면 이게 왜 로봇이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실제 로봇 수술은 왠지 로봇이 와서 자기가 알아서 수술을 태권 V처럼 알아서 수술할 것 같아. 실제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좀 있네요. 질문이 있는데 윤희님께서 자궁내막증으로 자궁 절제 수술할 때 난소도 같이 절제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폐경이 됐냐 안 됐냐, 난소 혹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인데, 내막증으로 자궁 절제 수술할 때 난소 같이 절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드물죠. 많지 않죠. 왜냐하면 내막증 수술하는 나이대가 보통은 폐경 전인 경우가 많으니까. 폐경 전인 경우는 요즘은 뭐 난소 절제 잘 안 하죠. 거의. 예전에는 폐경이 임박하면은 그냥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악성 종양이 아니면 난소 절제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내막증도 너무 심해서 유착이 너무 심해서 박리를 하다 보니까 난소가 별로 남지 않는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폐경이 아주 임박해 있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계획하에 난소 절제술 가죠. 하다가 절제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궁 내막증 수술은 난소를 수술하고 자궁 절제하는 경우가 좀 드문. 그러니까 난소도 난소 혹만 제거를 보통 혹만 제거하죠. 난소나 자궁을 절제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한데요.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고 폐경하신 경우에서
폐경하신 경우도 자궁 내막증 때문에 수술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내막증이라고 알고 수술하는 것보다 폐경하신 분들은 다른 혹시 거 나쁜 걸까봐, 그렇죠. 예, 나쁜 그런 것 걸까봐 때문에 수술하는. 뭐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들은 있죠. 폐경하신 분들은 난소 기능 하지 않으니까. 질문이 또 있는데 아까 호두만님께서 본인이 아까 자궁 근종이 8.5cm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기준이 몇 cm 이상이거나 자궁 전체에 혹이 많은 경우 해당되는 건지 질문 주셨네요. 자궁 근종이 8.5cm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다양한 기준 이것도 네, 뭐 네. 사실은 말씀만 들어갖고는 쉽지가 않고, 근종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종 수술 기준이 너무 그 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크기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지만 폐경이 얼마나 남았거나 혹은 폐경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자라는 속도가 어떤지, 더 중요한 거는 근종의 위치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 근처에 있어서 증상을 계속 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수술하는 쪽이 맞는 거고, 네네. 자궁 내막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8.5cm라도 수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증상이 없고, 네네. 그다음에 폐경이 임박했다 그러면 8.5cm로 그렇죠. 수술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크기는 뭐 3cm밖에 안 됐는데 내막 안쪽에 거의 들어가지고 계속 생리학 많고 그런 상황이면 3cm로도 수술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몇 cm라고 기준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증상이랑 네. 폐경에 가까운 나이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임신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근종들이 꽤 많아서 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분들 중에 지금 한 과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근종이 좀 크더라도 상과에서는 수술 좀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저는 요즘에 약간 프랙티스가 바뀐 게, 임신을 할 거면 임신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기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상과 선생님들께서는 자궁을 어쨌든 임신할 거면 그 크기가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좋아하진 않죠. 상과에 특히 성근증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 무슨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워낙에 난임병원에서 좀 심하고 해달라고 하시는 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돌려 보내드리긴 하는데, 근데 난임병원에서 이제 보고 보낸 정도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 맞는 것 같고, 되게 심하기는 해요. 그런 경우 애매하면은 MRI를 좀 찍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경험이나 임상 경험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임신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수술 여부에 꽤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뭘 먹고 싶을 때 좀 더 잘하는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집 저 집 서치해서 찾아보고 가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A 병원, B 병원, 저걸 의학적 용어로 하스피탈 쇼핑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솔직히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뭐 좋지는 않죠. 기분이 막 유쾌한 일은 아닌데, 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뭐 트렌드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이해해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저 사람은, 저 환자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알아보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좀 어려운 케이스도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제 생각은 이렇지만 또 다른 교수님들도 다른 대가 특히 이제 암과 관련해서는 좀 2차 의견을 가서 들어보시라고, 특히 저는 국립암센터 박상 교수님한테 많이 보내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의견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의사의 rapport가 또 더 중요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환자분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수술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를 낸 거고 그렇죠. 정말 이게 어렵게 오신 저도 거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만약에 배정혁 교수한테 수술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산부인과라서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이 교수님은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 수술을 받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막 꼬치꼬치 이렇게 조금 바쁜 외래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물론 힘들지만 그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차츰 네. 노력해야 되지 저희는 않을까. 이해를 하는데 설명을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해를 못하시죠.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해를 시켰으면 이제 웃으면서 가지만 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기분이 얼굴이 막 화나 있고 씩씩거리시면서 들어오죠. 나 지금 몇 시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라는 얼굴 들으면 또 똑같이 친절하고 음. 자세하면 또 웃으면서 나가면 그 다음 보면 또 다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시고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예약이 몇 시인데 얼마 기다렸는데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하고 외래 진료 볼 때마다 죄송하다는 저를 보면 좀 약간 서글플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진료한 것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해야 되나. 물론 이제 기다린 입장은 충분히 그럼요. 이해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내 예약 시간인데 왜 이게 그런 거는 시간을 왜 네. 예약을 왜 잡느냐 이 시간에. 그렇죠. 얘기할 그거 수 할 있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시스템 문제인 것 음. 같아요. 참 뭐 한양대 병뿐만 아니라 저희 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이고 장윤선님께서 30분 대기했으면 뭐 별로 대기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뭐 빨리 봐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그 장윤선님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수술하시고 자궁 2년 내막증 됐어요. 네, 그쵸? 자궁 내막증 수술 아니요. 자궁 근종이죠. 근종인가요? 네. 하고 이제 배꼽에는 이제 뭐 흉터 빼고는 수술자 거의 없어서 만족하시는 것 같고 진료할 때 못 물어보셨대요. 무섭게 해서 못 물어보셨나? 네. 바쁘지? 그건 아니고 농담입니다. 교수님 생리할 시기가 되면 이게 약 먹고 더 예민해지나요? 약간 질문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약 들고 계시니까 무슨 약을 뭐 드시죠? 너무 이게 적이니까 네네 개인정보라서 네. 어쨌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장 교수님. 다음번에는 25분 기다리게 아마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아유 또 빵 터졌네요. 재밌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외래가 오후 외래거든요. 금요일 날 네. 오후 1시부터 외래 보는데 밤 12시 끝났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12시 끝났는데 들어오는 환자들이 그때는 그쯤 되니까 5시간쯤 기다렸어요.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교수님 괜찮으시냐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5시간밖에 안 기다렸어요. 그래. 제가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계속 저기 들어오는 신한 분들은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네.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때까지 기다린 환자분들 대단하시고 그냥 환자분들도 그렇고 네.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그 직원분들도 외래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선님 다음번에는 짧게 대기할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잘 네, 갖춰보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질문 계속 받을까요? 네, 질문 질문 더 있나요? 질문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시아인가요? 시아 SSIA님께서 난소 혹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수술에 재발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 난소의 혹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제일 수술 많이 하는 거. 네네 얘기를 종류가 기형종이랑 자궁내막종 내막종이라고 보면 기형종은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가 20대 초반 뭐 이때니까. 네. 예를 그때 들어서 생기면 20대 초반에 수술했으면 재발 다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30대 중반 이때 했으면 재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네. 자궁 내막증은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매우 많아서 그냥 거의 한다고 봐야 돼서 약을 되게 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약을 안 먹었을 때 네. 5년에 50%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분비에서. 음.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거의 재발을 하고 네. 재수술을 한다. 재수술을 하든 하여 약을 그래서 약을 또 먹든 뭐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되게 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디에노게스 성분이 들어간 네. 약을 먹는 거를 되게 충분히 많이 하고 실제로 외래환자 엄청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원잔, 많이 뭐 먹고 비잔, 있어요. 로잔, 뭐 네. 또 뭐 있죠? 뭐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게 디에노게스 성분 든 예. 약들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요 최근에 이렇게 예전에보다도 자궁 내막증 환자가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왜 예. 늘은 건가요? 늘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발견한 우리나라에서는 건가요? 늘은 것 같아요. 그 젊은 그러니까 도시 여자분들한테 도시 많이 여자분. 스트레스 네. 좀 날씬하고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공의 생활 때 전공의 때는 그 20년 전 얘기 때는 자궁 내막증은 되게 드무니까 많지는 수술이 않.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유착 엄청 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레지던트 때 별로 본 그쵸. 기억이 네, 없는데 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요관 방리하고 오늘도 요관은 방리하고 네네. 장 네. 방리하느라고 한참 걸려서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까지고 막 그런 것들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궁 내막증 혹은 좀 많이 재발하고 그 외 난소 종양은 재발 확률이 좀 낮다고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게 될 거라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근란님 질문까지만 말하고 저희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셨는데 자궁 근종을 복강경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궁으로 해? 정경인가요? 로봇이겠죠, 로봇. 로봇으로 해야 하나요? 네. 아가씨라서요. 아가씨고 이거는 별개라고 근데 아줌마는 그러면 복강경으로 아줌마는 개복해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젊은 분인데 네.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근종이 있다. 근데 이게 근종이 뭐 만약 수술해야 되는 근종이다. 복강경, 개복, 로봇. 아 그런 너무 질문이 그런가요? 질문 뭐좀 아가씨인 경우도 되겠네요. 아가씨. 전 아가씨면 무조건 로봇 해야겠죠. 그렇죠. 로봇이 복강경이랑 로봇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로봇이 근종 수술은 장점이 많이 있고요. 저는 뭐 장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궁 근종 절제술은 로봇이 진짜 장점이 많아요. 특히 봉합을 여러 개 크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몸으로 느끼잖아요. 수술에 어려운 거 내막증 저희가 힘든 만큼 환자분도 같이 힘들잖아요. 회복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복강경 근종수 절제술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안 하시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웬만하면 진짜 작고 한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고 크고 이러면 차라리 개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몸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도 어제 교수님이 복강경 환자 저한테 오는 제가 복강경 안 돼가지고 뭐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복강경으로 고생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게 복강경으로 정말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비용적인 문제 일단 저희가 좀 제외하더라도 이 같은 환자를 로봇 수술했을 때 복강경 했을 때 이 수술의 퀄리티 차이를 느끼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로봇이 복강경보다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개복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 개복은 오늘도 제가 개복술을 하자고 한 분이 있었는데 난임 병원에서 오신 분인데 개복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복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가씨든 아줌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지금 환경이라든지 뭐 출산 계획이라든지 자궁 근종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개수가 예를 들어서 막 50개, 60개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개복술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궁을 보존한다면 다 못 되기 때문에 복강경이나 로봇은 그것도 단점이 있죠. 그랬던 거는.
그 장윤선님께서 아까 언제 수술했다고 올렸는데 또 지우셨네요. 2023년 언제 나 했다고. 10월 달에 하셨어요. 네네 네. 했다고 적어주셨네요. 그 윤희님께서 조금 재밌는 질문 주셨는데 의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농담으로 넷째는 남편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농담과 비슷하네요. 저도 애가 딸이 3명인데 넷째는 네가 낳아라. 저게 그 아내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죄송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지금도 낳을 수는 없고 그게 이제 그 외부 생식기만 어떻게 우리가 네. 만드는 거지 자궁을 이식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자 아이를 놓을 수는 없겠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네. 농담으로 지나가셔야 네,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오늘 주제가 슬기로울 산부인과 로봇 수술의 적응증인데 어떤 수술한지 마무리하고 또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생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뭐 부인과 질환은 뭐 부인암부터 또 양성 질환, 뭐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그리고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내막증, 골반 탈출증 이런 것들 탈출증도 많이 네네.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게 이제 저희가 네. 정리할 수 있는 표현 것 같습니다. 배재만 교수님께서 제가요? 좀 잘 정리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소 낭종 제거술, 그러니까 기형종이랑 자궁 내막종이 제일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심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도 워낙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심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유착이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도 붙어 있고 요관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심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장도 잘 박리해서 자궁이랑 떼어놔야 되고 요관도 이걸 잘 떼어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은 이제 비뇨기과 수술 해야 네. 되고 소변줄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이제 생길 심한 수가 자궁 내막증은 암 수술보다 더 어렵죠. 더 더 어렵죠. 네. 암 수술은 암 덩어리가 거기 있어서 막고 있으니까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내막증은 떼어내면 안 떼어내면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뭘- 떼면서 보존해야 그렇죠. 되네. 그 중요한 장기는 보존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끼리는 정말 심한 자궁 내막증은 암 수술보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네, 어렵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로봇 수술이 도움 네. 되는 경우도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궁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거지만 자궁 근종 제거술, 근종 절제술이 가장 많이 해지고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자궁 근종 절제술이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위치의 자궁 근종들,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절제술은 근종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성근증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암인 경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어떤 자궁 절제술이든 다 로봇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암 수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막암, 경부암, 난소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궁 탈출증이 질청골 고정술, 로봇 수술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아주 뭐 굉장히 많이 하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 수술은 넘버 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이 수술은 로봇으로 꼭 해야 되는 수술. 네, 로봇이 그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제 이런 자궁 탈출증 있는 분들이 70대, 네. 80대 네. 뭐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실비가 없는 실비가 없는 분들이 분들이 많죠.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데 결국 이제 따님들이 으쌰으쌰해서 하고 적어도 그런 경우는 실비가 없는 분들은 좀 수술료를 좀 저렴하게 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강경으로 하긴 네, 너무- 해드리긴 하는데 네. 이것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죄송합니다. 산부인과 질환에서 로봇 수술 활용은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적응증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항상 모토는 소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질문을 제일 우선시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께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대답을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만족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도 만족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항상 이렇게 너무 바쁘신데 나와주시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배재만
주인 교수님이자 로봇 수술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번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 네. 저녁 7시에 독일에 가 계신 이현무 교수님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